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똥으로 가겠다. 이게 네, 안녕하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전에 올리는 2주 오피 후기 영상입니다. 막 목 상태가 좋은 건 아닌데 최대한 빨리 올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성적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IH라도 따자였고요. IH를 따게 되었습니다. 저는 1월 4일에 응시를 했고 일주일 뒤인 1월 11일에 성적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어를 훨씬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IH 단계 유튜브까지 찍을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저한테는 이제 2, 3시즌 들어서 최고의 순간 탑10 안에 벌써 들기 때문에 저와 비슷하게 오픽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한 분에게라도 도움을 드렸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오픽 시험이 처음이시고 또 짧은 기간에 독학으로 따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세세한 시험 정보나 절차 같은 건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미 너무 좋게 정리해 주신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으셔서 더 잘 만들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경험했던 대로 생생한 얘기와 팁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영상이 처음이라 횡설수설 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픽의 약자도 몰랐던 제가 어떻게 오픽 IH를 딸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픽이 무엇인가요? 제 영상에서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오픽은 미국 외국어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각국 언어 말하기 시험인데요. 현지에서 정말 꼼꼼하게 평가하는 만큼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특징이고, 여러분들 토익 원래 많이 따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회화 능력도 되게 중요해져서 그만큼 점점 많은 응시자가 생겨나고 있는 영어 자격증 중 하나가 오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픽은 크게 이제 등급제를 성적으로 정해지는데요. 크게 노이스, 인터미디엇,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세 등급으로 크게 나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다시 각각 로우, 미디엄, 하이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다시 나눠지는 형식입니다. 오픽에서는 어드밴스드 로우까지만 평가가 가능하니 그 이상의 등급을 노리신다면 컴퓨터로 보는 오픽이 아닌 OPI라고 해서 이제 전화 인터뷰로 직접 응시하는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종강 시즌이었잖아요. 작년 12월 중순. 그래서 그때 다가오는 겨울방학 영어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토익을 따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영어 문법이 진짜 약하거든요. 회화는 강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이 슬퍼지긴 하는데, 아무튼 리딩이나 리스닝은 괜찮은데 문법 공부하고 머리 싸맬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눈앞이 컴컴해지는 거예요. 다른 자격증 쪽으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알아봐서 여기서 오픽 공부는 또 다른 느낌의 괴로움이라는 알아버렸죠. 어쨌든 찾아보니까 오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좀 어디서 들어보기도 한 것 같고 해서 유튜브에도 좀 쳐보니까 많은 분들이 후기도 남겨주셨고, 단기로도 2주, 어떤 분들은 3일 만에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나 같은 게으름맨한테는 차라리 단타로 치고 빠지는 오픽 시험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픽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을 딱 정했어요. 처음부터 길게 잡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뿐더러 자격증 딴다고 오랜 기간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단기로 노려보자. 그래서 2주 그리고 한 달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졸업 요건 중에 오픽은 IM2 등급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후기 영상도 찾아보다가 IM2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브리타임도 들어가 봤죠. 그래서 하루 유튜브 보고 지금 당장 시부렁대도 나옴 이런 글이 있으니까 근자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이 정도면 2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싶어서 2주로 딱 공부 기간을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점에 일단 들러서 교재를 샀고요. 아마 바로 다음 날부터인가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만의 꿀팁을 드리자면 시험을 미리 응시를 해버리고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바로 2주쯤 뒤로 응시가 가능한 날이 있길래 결제를 그냥 해버렸거든요. 진짜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오픽도 그렇지만 대부분 언제까지는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정말 내가 목표로 하고 성과를 빨리 내고 싶다면 그냥 응시를 박아버리고 공부하시는 게 마인드 잡기에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픽 시험은 일단 가격이 진짜 미쳤어요. 올해 가격이 인상돼서 또 응시료가 무려 84,000원이에요 여러분. 이 미친 가격이 진짜 여러분을 울며 겨자 먹기 마인드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저는 이제 대학 오픽 연합 평가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한 건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제 본인이 대학생이시라면 연 1회 한해 좀 할인된 69,000원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휴학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꼭 대학생 아니어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할인 코드 같은 걸로 보다 싼 가격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아깝게 이왕 보는 거 정가로 응시하지 마시고 절약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독학 해볼 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오픽 독학을 마음 먹었냐, 사실 가장 큰 건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알아보는 그런 시간보다 그 시간에 그냥 당장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이득이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 따는 게 목표지 내가 좋은 학원 알아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시험비도 비싼데 학원도 또 만만치 않은 돈이니까 학원 알아보는데도 그만큼 더 신중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불타오르는 나의 공부 의지가 시들 것 같아서 과감하게 학원 등록은 접고 영어 자격증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노베이스냐 예스베이스냐, 제 생각이 맞으면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다면 저는 노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뭐 해외 경험은 없었고요. 되게 토익을 먼저 접하시고 오픽을 뒤이어 노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토익을 본 적도 없었고 성인이 되어서 영어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어 패러디 영상이나 팝송 번역 같은 걸 취미로 해오면서 영어 뭐 인토네이션이나 슬랭, 어휘 이런 부분은 이미 좀 많이 익숙했다고 할 수 있고, 토익 어휘나 뭐 실무 영단어를 그렇게 많이 아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번역을 위해서 여러 뭐 영문 사이트나 뭐 위키 이런 데를 뒤져본 짬밥이 있다 보니까 막 번역도 돌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영단어는 잘 아는 것 같고 리딩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원어로 학교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영어 논문을 읽어내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 비하면 전 노베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아예 초보자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알 수 있듯이 IM 정도만 목표로 하신다면 그렇게 독학 취득이 어려운 시험은 아닐 거라고 감히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오픽 독학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조건에 드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첫째, 팝송이나 미드를 자주 접하거나 해서 적당히 영어 발음, 억양에 익숙하신 분. 둘째, 영어 문장을 들여다보기는 싫지만 읽으라면 또 야금야금 무슨 내용일지 캐치는 되는,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IM 정도 노리는데 굳이 학원까지 등록해서 하시는 건 비추합니다. 말하기 시험인데 영어 대화나 억양, 발음에 이미 조금 익숙하시다면 그만큼 충분히 단기간에도 성적을 획득하실 수 있고, 영어 문장 읽어내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많은 문장을 접해보셨을 거고 그만큼 오픽 공부 기간 동안 작문 능력 같은 걸 충분히 살리실 수 있어서 독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IM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두 영역 모두 서로 충분히 상호 보완이 되는 개념인 것 같아서 감히 한번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학 마음을 먹으셨더라도 일단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 학교에도 찾아보니 몇 주 오픽 따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취득에 성공하면 보통 환급을 해주거나 여러 혜택까지 주죠. 근데 저는 이제 수강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신청을 안 했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고 직장인 분들도 오픽 시험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한 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꼭 찾아보시고요. 그런 게 아니어도 아마 정부나 구청 같은 데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학하기로 했죠. 그래서 사실 전 책마저도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말하기 시험인데 꼭 책이 있어야 될까 했는데 여러분 책 정도는 꼭 투자하셔야겠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책은 이 해커스 미디어지인데요. 광고 아닌 광고를 받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도 책 전부를 열심히 본 건 아니고 띄엄띄엄 인강 듣고 보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모범 답안 관련해서 좋은 어휘 이런 게 많이 제공되다 보니까 확실히 참고할 만합니다. 다른 유튜버분들이 추천하시길래 산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나는 더 안 바래, 나는 진짜 IM만 원해, IM만 따도 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커스 인터미디엇을 사시고 아니면 회화가 이미 좀 익숙하시거나 IH 그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면 과감히 어드밴스드를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한번 시간 내서 큰 서점에 가셔가지고 이제 여러 오픽 책 교재들을 직접 비교해 보시고 제일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책을 나에게 맞는 책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게 오픽은 폭넓게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험 특성상 서베이, 즉 주제 설정을 딱 해놓으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다들 아시죠? 백수 컨셉으로 무조건 잡고 가세요. 저도 처음에 오기 부리면서 난 공원도 자주 안 가고 국내 여행도 잘 안 가는데 무슨 백수 컨셉이야, 솔직하게 체크할래 생각했는데 뒤늦게라도 저는 미리 오픽길을 걸으신 분들의 결정에 따르길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픽 시험은 직접 설정한 분야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는 형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학생이라고 체크해 놓으면 당연히 뭐 공부법, 학교 생활 같은 걸 물어보는 방식이고요. 내가 직장인이다 체크해 놓으면 팀장님 설득법, 어떤 형태로 너는 근무하느냐, 일단 질문을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쉽게 공부하면 우리 좋잖아요. 그래서 쉬운 주제만 선택해야겠지. 오픽 수험생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게 바로 백수 컨셉입니다. 난 학생인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야. 그리고 취미도 막 공원 가기, 걷기, 해변 가기, 조깅하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걷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연관된 걸 묶어버리고, 여행도 뭐 거의 안 가거나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뭐 특별하게 뭐 해외여행 파트를 준비해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단어들,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한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올 부분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백수 전략을 딱 잡아놓고 공부하시고 동영상, 유튜브 뭐 자료도 늘어나는 겁니다. 저도 튀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저만의 길을 갔다간 이 영상도 못 찍고 앉았을 겁니다. 공부 비율은 책 5%, 인강 10%, 유튜브 85%, 그러면 100%가 맞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진짜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요. 정말 유튜브는 축복인 것 같아요. 유튜브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세상이 너무 좋죠. 인강은 학교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좋긴 했어요. 저는 해커스 책을 샀으니까 당연히 해커스 오픽 인강을 수강했었고요. 클라라 강사님이신데 오픽 전문가이시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가 산 책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니까요. 든든하고 하루에 2-3강의 정도씩 들으면 한 강의에 30분 정도씩 밖에 안 하니까 부담도 되지 않고 어쨌든 많은 수강생들이 거쳐간 만큼 강의력도 좋으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그러니까 책만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꼭 언급하시던 채널 아시죠? 바로 오픽 노잼 님이신데요. 영어 회화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업로드 하시는 분인데, 특히 오픽 가이드 시리즈는 대부분 수험생들께서 찾아보셨을 정도로 하나의 바이블처럼 내려오는 영상들입니다. 1:1 가이드도 해주시고 다양한 표현, 꿀팁 이런 걸 정말 이해가 잘 되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안 볼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도 너무 재밌게 진행하시고 그냥 보다가 계속 받아 적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공부한 3일차부터는 책 인강 공부 비중을 줄이고 대신 유튜브 영상들로 공부하게 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랑 인강은 조금 이론적인 느낌이었다면 유튜브는 정말 실전 공부를 하는 느낌이어서 더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직접 영어 대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억양이나 속도도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훨씬 더 기억나게 되고 잘 와닿았어요. 저는 처음에 오픽 노잼님의 IH 시리즈를 먼저 다 봤고요. 시험이 3-4일 남은 시점에서 AL 시리즈 그리고 IM 시리즈까지 대부분 보았습니다. 근데 IM을 목표로 뭐 하시던 AL을 목표로 하시던 그 사이에 낀 IH 시리즈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준에 맞게 추구할 수 있는 어휘나 회화 능력을 바탕으로 재생 목록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IH 분들에게도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AL 노리시는 분들한테도 알면 더 좋은 영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주로 오픽 노잼님의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막 정리를 이쁘게 잘해가면서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멈춰놓고 주르륵 쓰고 다시 재생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써먹을 수 있겠는 부분만 필기해놓고 나중에 이제 틀어서 한번 쭈르륵 공부할 때 보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 파트에 대해서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저는 한 번쯤 준비해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한 버릇이 든 게 오픽 노잼님의 영상을 보면서 진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I'm 누구누구, I'm live in 서울 이런 식으로 노잼 답변이 하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자기소개 부분에서 그냥 안녕 에바야, 너는 나를 조커로 불러도 돼. 왜냐하면 내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고
며칠 동안 친구들이 놀릴 정도로 주인공의 행세를 하고 다녔었거든. 이런 얘기를 준비해 갔거든요. 아무리 평가에 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 오픽 평가관 분들이 이제 헤드셋 딱 꽂고 재생 버튼 눌렀는데 막 이런 말 흘러나오면 올탱이 약간 눈 번쩍 뜨이고 귀 번쩍 뜨이게 되거든요. 이 친구 좀 신났네, 이거 봐라, 이런 이미지가 막 그려지잖아요. 그분들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모닝커피 한잔 때리고 막 어떤 애는 지코로 불러달라는 미치광이가 있네, 이런 얘기 들으면 잠 깨잖아요. 저희가 잠을 깨워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소개는 너무 유창하게 해놓고 막 본문제에서 죽 써놓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평타만 치더라도 더 좋으면 좋게 작용했지 나쁘게는 작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픽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사람이 등급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소개 한번 재밌게 준비해보세요. 그냥 다른 거 다 없이도 그냥 시험장에서 내 입도 워밍업 할 겸 유일하게 모두에게 등장할 질문이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신나서 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후에 본 문제들에 답변할 때 막 신나서 감정 실어가면서 얘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훌륭한 자기소개는 훌륭한 텐션을 만들어줍니다. 또 스크립트랑 스토리라인 관련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대본 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거기엔 동의해요. 근데 평가관 분들은 대본 이렇게 읽는 듯한 느낌은 귀신같이 캐치내시는데 숙달되신 분들이라 오픽 시험에서 그런 시도를 하셨다간 오히려 무자비하게 감점 당하시는 요소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여러분, 공부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내가 말할 스토리 라인이 우리가 레파토리 마냥 그냥 그려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네 집에 대해서 묘사해봐라 이런 문제 리스트를 딱 대할 때 그냥 미리 하나 딱 정해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구 침대 할 거야. 가장 좋아하는 방 침실. 왜? 좋아하는 침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물쩡 그냥 막 답해보세요. 모의고사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러다 보면 그냥 레파토리 마냥 계속해서 거기에 생각이 묶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내용이 더해지고 감정이 더해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적당한 답변이 완성된다니. 다른 예를 들자면, 저는 최근에 진짜 그 멜로망스 분들 콘서트를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콘서트 주제 답변을 준비할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최근에 갔던 그 콘서트 경험이 떠오르고, 그냥 거기 나왔던 가수, 거기 있었던 가수, 좋았던 감정 위주로 그냥 마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제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 위주로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그거 써먹으시고, 없어도 그냥 바로 듣자마자 4차원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대로 스토리 라인을 붙여다가 보세요. 거짓말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문제 대비해서 준비했던 스토리 라인들이에요. 막 한국의 명절 모습은 어떻냐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모의고사로 그걸 듣자마자 그냥 추석이 바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앞으로 나오면 추석 위주로만 답해야겠다. 뭐 공원에서의 인상적이었던 경험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경험 저는 없어요. 공원도 자주 안 가기 때문에 인상적인 묘사 뭐 다들 경험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야 돼요. 왜냐? 오픽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공원에서 인상적이었던 경험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똥으로 가겠다. 이게 또 오픽 노잼님 영상을 많이 보고 중독되어 버린 결과인데 재밌어요. 일단 평가관 분들도 재밌고 저도 짜면서 재밌기 때문에, 저는 공원에서의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이제 강아지가 내 신발 위에 똥 싸고 갔다. 그래서 신발을 급하게 닦아야만 했다. 이런 물론 실제로는 겪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또 해변에서의 막 인상적이었던 경험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장소만 좀 달라졌죠.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갈매기가 내 머리에 날다가 머리 위에 똥 싸고 갔다. 이것도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오픽 평가관 분들은 여러분이 답한 사실이 거짓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서 막 여러분의 SNS, 인스타를 뒤져보거나 블로그를 막 뒤져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제가 말하는 꼬라지가 얘가 자연스럽게 술술 풀리는지 아닌지 거기에만 초점을 두시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 가능하시다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픽 공부 기간만큼은 내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없는데 또 이제 필러 사용 관해서인데요. 근데 막 외국 분들 그 보면 말할 때 막 you know, well 막 중간에 하시잖아요. 이런 게 필러라고 이제 우리도 말하면서 그 있잖아 막 이런 추임새라고 하나, 아무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을 딱 들었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제 마라탕을 먹었는데요.
정말 생소한 맛이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들으면 로봇 같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제 마라탕을 먹었는데요. 와, 정말 있지 그 생소한 맛이었습니다. 하여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라고 말할 때 이게 진짜 말하기 같잖아요. 친구한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오픽 시험에서는 필러 사용을 습관화 하셔야 되고 정말 많이 유튜브 영상들을 접하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필러를 최대한 많이 끌어다 뱉으면서 대학에서 과제 분량 억지로 어거지로 늘리듯이 그런 마인드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오픽 모의고사 영상들 쳐보시고 시험 앞두고 정말 많이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여우 오픽님은 물론 그 난이도 5-5 뭐 주제 비슷한 모의고사 영상 있으면 냅다 다 해버렸는데요. 정말 모의고사를 많이 해볼수록 앞서 말한 스토리 라인도 잘 그려지고 이게 시험날 내가 배틀 말하기 연습이 체화가 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답변 권장 시간인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에 영어로 듣고 바로바로 영어로 답한다는 게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질문은 잘 들었나? 메인 포인트 즉 요점은 뭘로 잡고 말해야 될지, 감정은 어땠다고 하지? 결론은 어떻게 내지? 이런 게 먼저 생각나는 순간 진짜 목에서 여기 그 말이 턱 막히면서 머리를 막 쥐어 뜯고 싶은 그런 심정이 수십 번은 들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를 많이 해보면서 내 스토리 라인이 윤곽이 잡히고 하다 보면 그 머리 쥐어 뜯고 싶은 심정이 수십 번에서 9번, 5번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강해지듯이 오픽도 시험이니까 어쨌든 모의고사를 많이 쳐봐야 긴장도 덜 되고 더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오픽은 진짜 자신감이거든요. 모의고사 영상 보면서 그게 30분 정도 되는데 30분 답해보는 게 진짜 너무 귀찮고 그 머리 새하얘지는 느낌이 정말 싫어서 저도 많이 주저하고 그랬는데 시험 며칠 안 앞두고 시험 며칠 앞두고 해볼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냥 하기 싫어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더 늘더라고요. 모의고사를 꼭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막 원어민 마냥 유창하게 답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오픽이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로 답변해야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러 동영상들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영상 2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AL을 받으셨던 마셸다 님의 답변 영상과 강지환 선생님이 올리신 한국어 오픽 수준으로 이제 영어 오픽 등급을 가늠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썰라썰라 막 유창하게 답변하지 않아도 좋구나 하는 안도감이랑 자신감을 같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두 영상은 미리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시험 보고 나오자마자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문제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막바지에 막 오디오 비주얼릭 디바이스 막 이런 주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살짝 멘붕 올 뻔했는데 대충 그냥 말 그대로 직역해서 음향 시각 장치 그러니까 약간 텔레비전 같은 거 말하는 거겠구나 싶어서 그냥 생각한 대로 지어냈고요. 자신감이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그리고 저도 애초에 문제를 스킵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그 13번 문제에서 무언가를 계획했는데 못 갔던 경험이 있냐 이런 질문을 딱 들으니까 앞서 11번, 12번에서 롤플레이로 뚜까 맞은 다음에 이 질문을 바로 들으니까 너무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에바한테 그랬죠. 난 사실 이런 관련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에바 너가 괜찮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 라고 짤막하게 답변하고 그냥 스킵해버렸어요. 그마저도 막 너가 괜찮다면 막 이런 부분을 버벅대가지고 매끄럽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뭐 생각보다 당일에 떨리진 않았고 그냥 적당히 잘 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응시자분들도 많지는 않았어요. 한 60명 정도 들어갈 강의실에 10분 정도 오셨고 모의고사를 미리 여러 번 봐놨으니까 가서 다리도 꼬고 이제 긴장 풀라고 팔짱도 이렇게 껴가면서 스무스하게 27분 만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생각보다 답변 수준이 그렇게 안 높다길래 승부욕이 발동해서 또 막 A를 노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IH라도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A1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토익이라는 것을 먼저 응시해보고 싶고요. 찾아보니까
오픽 IH 등급이면은 토익에서 한 870점 그리고 900점대 사이로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익도 충분히 독학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대본도 짠다고 나름 짜봤는데 역시나 두서없는 영상이 된 것 같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영상이나 따로 언급드리지 않은 유튜버 분들 아니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가진 지식을 이렇게 무료로 유튜브에 공유해 주시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튜브가 있어서 행복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로 저도 이렇게 결국 얼굴을 내놓고 유튜브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요. 민망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저만의 썰만을 풀어가면서 기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목표치가 뭐 IM 이건 IHAL 이건 각자 본인이 원하는 오픽 등급 멋지게 달성해서 여기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2023년도 모두 갓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